코인 투자로 1억을 날린 신혼부부가 결국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된 사연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상승하자 2030 젊은 세대들, 심지어 신혼부부들까지 영끌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4050 세대들은 젊은이들의 영끌 투자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했지만 2030 세대는 성인이 돼서 상승장만 받지 하락장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월급 몇백으로 10억이 넘는 집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코인버스가 결국 전복을 했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20세대들의 장고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2030 영끌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1억의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번 교훈을 삼아 다시 기회를 맞이하면 원금을 복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손해봤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30 영끌족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과열 구간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코인의 고점 시그널을 미리 알 수 있는 4가지 이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코인의 사이클에서 저점과 고점을 볼 수 있는 노하우를 마스터하고 코인의 시세 중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실력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코인의 사이클은 침체, 상승, 과열, 하락이 반복합니다. 투자의 정석은 상승 초기에 매수해서 과열 구간에 매도라는 것인데 대부분은 반대로 과열 구간에서 매수해서 침체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손절을 칩니다. 과열 구간, 즉 고점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과열 구간을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비트코인 탐욕 지수를 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탐욕 지수는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수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바닥 구간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비트코인 탐욕 지수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으로 대표적인 곳은 alternative.me에서 발표한 크립토페어 그리드 인덱스와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탐욕 지수 2가지입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 심리를 반영한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이 사이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공포 탐욕 지수 사이트인데요. 지금 64.32 중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탐욕 지수가 높아지고 고점으로 향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 매부 탐욕 지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추종 매수를 조심해야 되고 하방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공포지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닥권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는 있고 현재는 2013년 1월 18일 기준으로 64.32 점점 탐욕 구간으로 시장이 가고 있고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상승장의 모습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탐욕지수를 점점 보여주고 있고요. 읽어보시면 탐욕적인 단계입니다.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나왔고 밑에 보면 한 달 단위, 3개월, 6개월, 1년 제 모습을 보는데 비트코인 8년 후부터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코인의 가격 지수고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공포 지수인데 이제 2021년도에 8천만 원을 2번을 찍었었죠. 그때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바닥권에서는 공포 지수가 크게 달한다. 특히나 완만하게 하락할 때보다 급락일 때 공포 지수는 더 크게 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코인의 바닥권을 주고 있고 반대로 공포 탐욕 지수 올라갔었을 때는 코인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일봉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좀 일자별로 공포 탐욕 지수 1개월 전에 바닥권을 그려줬었을 때 이때 공포지수 38까지 떨어졌죠. 이때가 12월 19일 그러면 이때죠. 작년 12월 19일 20일 모습인데 쭉쭉 밀리죠. 이때 최고조를 달하고 나서 급등했죠. 공포지수 이 차트로 40 밑에까지 온다라고 하면 슬슬 이제 바닥권에 다 와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밑에 보면 개별 디지털 자산 현황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의 외에 개별 코인들의 공포 탐욕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팀 같은 경우 98까지 이건 위에 차트로 봤을 때 거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보통 여기서 추종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스팀을 가볼까요?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스팀이 오늘 23 급등하고 거래량도 급등하다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도 매우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타리움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하이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립도는 이제 공포지수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코인들별로도 또 공포지수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지수의 원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와 비슷한 원리로 투자자들이 상승을 넘어 과열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과 공포에 질려 바닥 구간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과열 구간으로 갈 수도 있고 공포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포 탐욕 지수의 활용 방법은 현재 시장이 과열, 즉 고점 구간인지 공포의 구간, 즉 저점 구간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2000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이 당시에 공포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0까지 떨어졌고요. 이때가 바닥이었고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1년도 4월 달에 8천만 원까지 6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년 만에 13배가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8천만 원일 때는 탐욕지수가 80까지 상승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코인의 고점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탐욕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도 탐욕지수도 상승하게 하죠.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21년도에도 2030 또 신혼부분들까지도 신혼집을 담보대출 받아가면서도 21년도, 22년도에 탐욕지수 구간이었던 당시에는 8천만 원을 넘어서 1억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대중의 탐욕이 휩싸여 있어서 비이성적인 심리 상태로 되었죠. 어느 순간 자신의 잔고가 반토막 이상 손실 났을 때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닥 구간에서는 코인 가격이 600만 원 바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까봐 코인 값을 헐값에 던지고 고수들은 헐값까지 떨어졌었을 때 헐값에 줍줍하는 구간입니다. 탐욕지수는 변동성 외에 코인의 모멘텀, 거래량, 데이터 키워드, 설문조사, 구글 트렌드 등을 반영합니다. 탐욕 구간일수록 코인의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되고 거래량이 급등하고 트위터에 비트코인 관심에 대한 언급이 폭주하고 비트코인의 찬양론이 대세를 이루고 구글에서도 비트코인 검색량이 급상승합니다. 탐욕지수 사용 시 주의점은 단기 과열인지 대세 과열인지 세분화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탐욕지수가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인지 아니면 단기 상승 구간에서 과열이지만 이 과열 구간 이후로 대세 상승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알려드릴 탐욕 구간을 알려주는 다른 시그널들과 함께 코인의 위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탐욕지수 사이트를 컴퓨터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고 매매를 할 때 현재 구간이 탐욕 구간인지 공포 구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섭게 상승하면 덩달아 추세 매매를 하기 전에 탐욕 지수를 먼저 체크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포 구간에서는 바닥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던 코인을 헐값에 던지고 싶을 때 현재 구간이 공포 구간인지를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헐값에 고수들에게 코인을 헌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과열 구간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RSI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는 0에서 100 사이로 보면 RSI 구간이 70 이상일 때는 하락했고 30 이하일 때는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RSI의 장점은 한눈에 보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RSI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 영역을 가시면 거래소마다 같고요. 오리지널이 아닌 트레이딩 뷰로 가시면 편하시고요. 트레이딩 뷰는 거래소마다 거의 화면은 비슷하고 여기서 인덱스를 누릅니다. 큰 화면으로 보기 편하시니까 인덱스라고 이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보조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RSI를 치면 한글로는 상대 강도 지수 아니면 RSI의 이제 Relative Strength Index인데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RSI가 기본적으로는 숫자로 세팅이 되어 있고 10으로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수치가 나오죠. 30에서 70, 30 미치면 바닥권, 70이면 과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과열 구간이죠. 9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매매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RSI가 30 미치였던 곳을 보면 이때 비트코인이 지금 한 15,600불 이때 정확하게 바닥권일 RSI가 29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고 지금 현재 급등하는 시기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22년도 6월 달도 보면
RSI가 20까지도 떨어졌죠. 이때가 바닥을 그리면서 1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바닥권 그리고 쭉 올라갔었죠. 22년도 3월 달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47,600달러까지 갔었을 때 RSI가 72까지 올랐었죠. 이때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는 숏 포지션, 인버스 쪽으로 해서 하락 베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7,000에서 매도를 하고 아니면 숏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쭉 끌고 가서 22년도 5월 달까지 갖고 가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35,800에서 24,000까지, 그래서 한 번에 다 매도를 해도 되고 단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락 구간에서도 먹을 수 있고 상승 구간에서도 먹을 수 있다. 이 RSI는 일봉이 아닌 하루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이나 30분 봉을 보면 예를 들어서 30분에 RSI가 30을 찍고 이때 비트코인이 17,300이고 이게 7시에 17,600까지 이렇게 단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칠 수가 있는 겁니다. 30분 봉이고 이때도 11시 45분쯤에 RSI가 26까지 떨어져서 17,300에 매수 포지션, 그런 다음에 3시간 뒤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RSI가 70을 넘어갔죠. 이때 한 17,500에 매도, 이런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RSI의 원리는 일정 기간 동안 코인 가격이 전일 가격에 비해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하여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로,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표를 백분율로 나타냈는데 보통 9일, 14일 등은 많이 사용합니다. 70일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과매수 국면으로 매도를 해야 하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국면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RSI는 천장과 바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천장과 바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잘 맞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구간에는 잘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박스권 구간에 이 RSI 지수로 바닥에 서서 꼭대기에서 매도가 가능한 것이죠. 대신 대세 상승 구간에는 계속 과열 구간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자산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RSI가 70%를 넘었을 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코인이 계속 대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을 낸 것은 좋지만 더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RSI 외에 스토캐스틱, MACD 등 보완해주는 보조지표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보조지표들은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기 위해 발명된 보조지표들입니다. 반대로 이동이평선 등은 추세를 알려주는 보조지표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의 기술적 분석 외에 비트코인 반감기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미국 연준의 유동성 확대 등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다른 호재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즉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하면 RSI를 더 유용하게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지금 RSI와 스토캐스틱을 추가하신다면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코인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데 좋은 지표 세 번째는 롱숏 비율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진이나 선물을 하지 않고 업비트에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파생시장의 지표를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웹더독이라고 해서 파생시장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파생시장이 현물시장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꼬리가 개를 흔들 때가 많죠. 현물이든 파생이든 코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 지표 롱숏 비율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물과 다르게 코인 선물 시장은 상승에 베팅할 수도 있고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롱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상승해서 고점에 다다를수록 롱에 베팅한 사람이 많아지고 코인이 바닥에 접근할수록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를 롱숏 비율이라고 하고 5대5 비중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고점 또는 저점인지를 체크하는데 힌트를 얻기 좋은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갈 때 9대1까지 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컸었고 당시 롱에 베팅한 사람들은 반대로 봤기 때문에 큰 손실을 봤었죠. 롱숏 비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coinglass.com이고요. 코인글래스 들어와서 롱숏
이렇게 누르면 이제 롱숏 비율이 이제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심볼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매매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코인별로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고 이제 5분봉, 뭐 1시간봉 한 달 간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타를 본다 5분봉으로 5분마다 롱숏 비율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롱에 대한 비율이 다들 크죠. 상방은 단타 쪽으로 많이 보고 있구나. 이제 롱이 9대1, 8대2까지 가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추종 매수를 하면 위험하고 고점까지 다 왔구나.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롱숏 비율을 활용하시면 시장이 과열 구간인지 침체 구간인지를 시장의 참여자들의 매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RSI 등의 보조 지표는 후행하는 성향이 있는데 롱숏 비율을 통해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 좋습니다. 또한 롱 비율이 높아질수록 펀딩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장의 과열 시 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롱을 주문할 때마다 펀딩비, 즉 비용이 올라가서 비용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숏 주문 시에는 이 펀딩비를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펀딩비가 양수면 롱의 비율이 50%보다 높다는 것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펀딩비가 음수이면 숏의 비율이 50%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방향성에서 수익을 보고 펀딩비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롱숏 비율 원리는 상방을 보는 롱 주문 수량 등을 파악해 숏 포지션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주로 5대5는 횡보장에서 발생을 하고 롱이 9대1로 월등히 앞설 경우는 탐욕 구간, 코인이 고점이 있을 구간이고 숏이 9대1로 높은 구간에는 공포 구간으로 바닥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롱숏 사용 시 주의점은 거래소마다 롱숏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래소의 이용 고객층과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매수 매도를 유저 위주로 되는 곳들은 비교적 중립적이지만 유동성을 공급을 거래소가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저들의 80%가 롱 포지션일 경우 반대로 거래소가 이 물량만큼 숏을 갖고 있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둘 중 한쪽은 수익이 나고 한쪽은 손실 보는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거래소가 유리한 흐름으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유저는 넉넉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서 유저들 위주로 사고 파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유동성을 거래소가 공급했던 곳들 중에서 거래소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서 거래소가 파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로 거래소들은 거래소 파산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죠. 롱숏 비율 보는 사이트 주소를 고정 댓글로 남겨놓았으니 메모해 놓거나 즐겨찾기에 놓고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관성에 사로잡혀서 고점에서 큰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상위 1%는 이러한 대중의 본성을 역이용해서 고점에서 자신의 물량을 비싸게 팔고 대중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에서 깨어날 수 있는 데이터 기반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고 첫 번째 공포 탐욕 지수와 롱숏 비율은 인터넷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저장해 두시고 코인이 현재 저점인지 고점인지 궁금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RSI 보조지표는 코인 거래소 차트에 추가해서 차트를 볼 때마다 현재 코인이 무릎에 있는지 어깨에 있는지를 매시간 살펴보시고 특히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구간에서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단타를 하실 때 중요한 참고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깨에서 인버스나 숏 포지션 등을 통해서 상승기뿐만이 아니라 하락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투자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